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건진 은둔처에서 발견된 관봉권, 돈다발 1억 6,500만 원, 이 증거물이 훼손됐는데 기본 A, B, C 이 증거물을 훼손한 사람들이 증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고 수사관들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동 검사 묻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과 같이 일했었죠?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부부장이었고요.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부부장이었어요.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윤석열 산하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갔어요. 건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몇 번 청구가 기각됐습니까? 2번 청구해서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법원이 기각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장 청구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건진은 구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진 집에 갔더니 돈다발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1억 원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1억 6,500. 그런데 1억 6,500 중에 관봉 쳐진 돈다발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사진 띄워주세요. 예. 저거죠? 예. 한국은행에서 이거 다 잘 씌웠고요. 5만 원짜리 5천만 원이에요. 라고 비누로 다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그 관봉 띠지가 다 분실되고 그 관봉 띠지가 고무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건진을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건진은 구속도 못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것도 한참 후에나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발부는 못 받았지만 수사팀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진은 누구하고 연루되어 있어서 압수수색했습니까?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그 당시의 범죄 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발부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언제로 되어 있어요?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5월 13일이에요? 2022년 5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사는 2018년 거로 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다음입니다. 2018년 걸 수사하다가 2022년 5월 13일께 나왔는데 아차 놀라서 띠지랑 없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2018년 자치단체 공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건진이 그걸로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건진과 윤석열이 대선 캠프에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래서 건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가 청탁되었는지, 건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가 무마되었는지 이것을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압수수색하고 내놓은 게 2018년 걸로 내놓고 저것은 2022년 5월 13일 날 돈이에요. 그런데 저 띠지를 다 분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 후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건과 건진이 연결된 걸 무마시키려고 여러분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동 증인 사표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감찰 시작 전에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감찰 들어올 줄 알고 사표 제출하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사표 제출하셨어요? 제가
올해 이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해서 네, 그 정도로만. 했습니다. 자,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언제 돈입니까? 2022년 돈입니다. 2022년 5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 찍혀서 나왔으면 저것이 건진에게 무슨 인사를 청탁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김건희 등이 내려보낸 돈인지 알 길이 없는데 왜 저걸 해체했죠? 저렇게 쌓여있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으로 쌓여있는데 저걸 왜 해체합니까? 저는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체했습니까 저것은? 김정민 수사관이 수리 과정에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김정민 수사관.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자, 여기서 이동 차장검사 이렇게 5천만 원으로 비닐에 싸서 와요? 아니면 다 날 것으로 와요? 낱개로 와요? 보통 낱개로 올 것 같습니다. 자, 위증 1, 위증 2. 다시 김정민 수사관 옆에 비닐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동 검사 옆에 비닐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닐로 전부 다 둘러쳐져서 나왔어요? 낱개로 왔어요? 앞에는 위원님 질문 취지를 오해했습니다. 저기에는 비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당시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비닐로 쳐져 있는 걸로 보고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해체한 사람이 김정민 수사관인가요? 해체했는지는 지금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띠지, 어느 은행이고 어디라고 확인이 되어 있는 예쁜 띠지, 증거물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김정민 수사관?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뜯어서 하나하나 하고 띠지를 버리고 거기다 어떻게 고무줄로 묶겠어요? 이거는 위에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할 때 무슨 사유로 저런 돈이 있었다고 청구했습니까? 2018년 공천 헌금 사건으로 저희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거예요? 2018년 거예요? 2018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발행 일자가 정가 그렇죠?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22년 5월 13일 거죠? 그것이 윤석열에게는 취임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건진이 인사 청탁을 받았던 굿당이든 뭐든 간에 그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 압수영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판사가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 관련성 있는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검사가 2018년 건데 2022년 5월 13일 거니까 묻는다.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잘한다고 모두 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답변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띠지를 그냥 버렸겠습니까? 저 차장검사 이희동, 저 부장검사 박건욱,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남부지검장 신응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심우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태효,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윤석열 등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 오늘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면서 이 특수검사들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만들고 있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현장을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야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민 수사관 아까 띠지 사진 그 누가 찍으셨어요? 그거는 그 수사팀에서 압수하시면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이 압수물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압수물을 접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남경민 수사관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수사와는 관계없이 압수물을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접수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감찰 받고 계신가요? 대검에? 감찰은 끝나고 수사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수사를 받고 계세요, 두 분 다? 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아까 두 분 답변에서도 이 띠지를 누가 해체했는지 서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압수물 수리는 김정민 수사관이 했는데 네. 관봉을 해체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아까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해체 안 했구만. 딴 사람이 했구만 해체를. 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이 제대로 나진 않습니다. 지금 두 분만 수사받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관련된 분 두 분 다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고 하는데 왜 두 분만 수사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김정민 수사관, 이전에도 이렇게 관봉권 띠지 보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다른 선배님께서 검사실 지시로 그 보관하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띠지 다 떼버렸나요? 그때는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뗐는지도 모르고 이거 왜 두 분이 다 책임지고 가셔야 되는 건가요? 떼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안 뗐을 것이고요. 비닐 해체 마찬가지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 안 나시는 거 맞아요?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적도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본 적은 있죠? 매일마다 다른 압수물을 맨날 봐서 그 압수물만 특별히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압수물 보관하시는 선배님께 인계해서 그게 네.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배에게 압수물을 넘겨줬을 때 그때는 관복권 띠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넘겼나요? 그 기억이 그걸 답을 기억 하세요. 답을. 그걸 기억 못하세요? 관봉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관봉권은 지금 굉장히 완전히 새 돈이고 평생에 이렇게 관봉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샜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얼마인지 다 보관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네, 매수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말은 돈은 센 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하나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돈은 세니까.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금은 100% 세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관봉권. 관봉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들어옵니까 그게? 가끔은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봉권이 들어옵니까? 그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관봉권 보셨으면 지금까지 보신 적은 있어요? 이 지금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관봉권이라는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아니, 처음으로 그러니까 봤습니다. 관봉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럼 해당 검사 지금 제가 징계 받아야 되는 거네. 남경민 수사관은 보통 압수물품 들어올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형 보존 현금에 대해서 원형 보존할지 그 확인하면 그 여부를 지휘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했습니다. 했어요? 네, 공문 형태로 있죠. 아닙니다. 공문 형태로 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요. 최재형 검사 또는 그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를 문서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공문은 없고 그러면 검사가 위증한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김정민 증인, 그러면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원형 보존 지시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두로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든지 징역 5년을 받든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 보존을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받았을 때 관복 형태로 안 받았고 원형 보존 지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상태에서 원형 보존 지시 받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 1인이 그 원형을 훼손한 겁니다.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한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대로라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검사가, 최재형 검사가 직접 와서 했어요? 아닙니다. 수사관이 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관 누구예요? 최선영 계장님입니다. 최선영 계장이잖아요. 네. 최선영 계장이 와서 원형 보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이 비닐에 쌓였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매일 다양한 합수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만 아니 비닐에 쌓이는 돈이 많다고요? 지금 24년 몇 월에 오셨다 했죠? 24년 3월에 왔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은 비닐에 쓰여진 관본권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본권을 비닐에 쌓인 관본권을 24년 3월 이후에 압류된 물품이 있는지 전체 다 확인해 볼까요? 전수조사 해볼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본 적이 없죠. 비닐에 쌓인 돈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당 검사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접수계 수사관이 훼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다. 접수계 수사관들 다 수사하고 감찰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 지시까지 한 거를 지금 수사관이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겁니다. 기억심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증거인멸의 주 대상자, 주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권욱 우리 부장검사님은 당시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최재현 검사팀에 있는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죠?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관목권을 잘 압수수색해간 검사와 수사관이 제대로 접수를 시키면서 원형 보존 지시까지, 원상 보존 지시까지 정확하게 했는데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거네요. 증거 물품에 대한 변형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24년 3월 이후로? 그렇게 고의로 하지는 안 쳐. 상식적으로 안 쳐, 그거를. 비닐이 쌓이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지금으로선 기억이 없죠?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남경민 수사관 관본권 흔치 않은 일인 건 맞죠? 네. 그러면 이 압수물이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에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한 이후에. 관본권이요? 네. 없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압수물 보관 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관 창고는 영치 담당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경력 몇 년이나 되시죠? 22년 좀 예. 더 했습니다. 관본권 띠지 훼손 이 사건 말고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 자체 진상 조사도 안 했어요? 아, 이 정도면 바로 감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 담당 부장이 네.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거를 검사장한테 보고를 했고 검사장이 관련 내용을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했을 때도 김정민 수사관이 단독 범행이었나요? 그 보고서에는 압수물 담당에서 띠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했네요. 그러면 징계했습니까 그때? 당시 검사장이 대검에 보고를 하고 대검에서 논의한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논의한 결과는? 논의한 결과는 대검의 관본권 폐기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수사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덮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도 거기서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대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위원님, 그 김정민 수사관 증언 취지는 그 당시에 압수물 처리할 게 많아서 그것을 받는지 안 회장님. 받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검사들 진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패킹된 거를 기억을 못 합니까?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우롱합니까? 국회를?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지검에서 압수계를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원형보존 지시한 것도 기억 못 한다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자, 일입니다. 그러면 저걸 셉니까? 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렀군요. 그걸 그렇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비닐로 다 뜯어서 풀렀죠? 비닐로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렀죠? 그러면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없습니다.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요. 저거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입법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사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본권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라벨지 없고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예,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거를 좀 알아봐. 초에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정민 수사관이랑 남경민 수사관 올 4월 달에 조사 받았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어요? 네. 저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고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말씀드릴 아니요, 묻지 않았어요. 우리 최선영 계장님께서 압수에 오셔서 네, 사실 확인하시겠다고 네. 김정민 수사관 불러달라고 해서 얘기 들으신 적은 있는데 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네. 김정민 수사관이 그때 얘기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정민 수사관 그때 뭐라고 얘기했고 보고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김정민 수사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계장님이 띠지 벗기지 말고 다 했어요 지금. 돈을 그대로 둬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제가 압수에 1년 일하면서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고 내가 띠지를 훼손했다라는 얘기는 기억 안 난다라고 오늘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자, 남경민 수사관. 그런데 제가 남부지검 감찰 과정에서 네.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네. 네, 우리 남경민 수사관도 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다 지금 두 분한테 떠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꼬리 자르기 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두 분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이거 없애고 지금 와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질의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내용이 일치. 누가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작성. 함께 했습니다. 누구랑?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네. 모의하신 거예요? 아니 두 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출석 요구할 때도 입맞춤 하고 가세요? 사전 모의했다고 진술하세요? 검찰 가셔서도 본인들의 지금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기억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다 저희가 지금 속기록 다 확인할 거예요. 비교 대조해서. 근데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 답변하셨다 그러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맞춤한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일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제 집에서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선배님 집으로 갔습니다. 모범 답안 두 분의 문서가 이모티콘까지 아주 일치하시더라고요. 일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는데 두 분이서 직접 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계속 밑을 본 거야? 답변 수사 내지 이번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죠?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근데 왜 둘이 입을 왜 맞춰요?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장경태 의원님.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 보존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은 그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경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 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지휘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 검찰 눈밖에만 안 나면 될 것 같다라고 증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면은 제3조 주의 의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훼손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훼손을 시킨 다음에 얼마 들었는지 그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개수기 돌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비웃씌웠더라.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비웃씌웠더라.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쓴 거에 다 들어있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위증에 가중처벌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폐기를 물으면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세는 동안, 그 돈을 세는 동안 지문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갑 끼고 샜다고 대답할 거죠? 이 자료에 써 있습니다. 저게 김정민이 지금 들고 있는 답안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도 장갑을 낀 채로 개수. 저건 다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아, 아니, 저거는 개수를 물어보셨.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 장갑을 낀 채로 개수한다. 그래서 지문 감식이 아니다 라고 답하겠다고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답안지와 문건에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위증하고자 하고 전체 수사를 흐리고자 하고 저 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나온 돈인지 국정원이 김건희에게 갖다 준 1억 6천만 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을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수사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면서 검사 2분 그리고 다른 검사들 이것을 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오겠는지 대한민국의 검사 2사람에게 묻고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곡동 쪽에 있습니다. 마곡동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누가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저희가 의논해서 만났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면서 왜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죠? 에? 제 생각에 후배도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검찰 여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에 개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걸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내용 없고요. 이게 이제 환가대금 수리할 때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이건 환가대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법의 국이라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기 지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신 국민들은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은 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법 해석의 권위자야, 나는 준사법기관이야 이러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는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 대검에 수사받는 게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혹시 대검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수사권이 있어요. 이게 부패 범죄입니까? 경제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수사권 없죠? 네. 없는 수사권으로 수사받으시니까 억울하시죠? 네.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민 수사관 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저 검사실과 저희 압수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도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도 저희를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했다고 저쪽에선 주장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청문회 참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